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마감 시황이랑 오늘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 물가지표 안도감에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양시장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4월 PPI는 예상을 상회했지만 CPI와 소매 판매가 모두 예상에 부합하거나 하회하는 결과를 보이면서 물가 우려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75.6%로 급등했습니다. 달러와 미 국채 금리가 하락 안정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도 23원 넘게 큰 폭 하락했고,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현 선물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오픈 AI의 GPT-4에 이어서 구글이 개발자 회의에서 제미나이의 최신 버전 공개 및 검색 엔진 탑재 등을 발표했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까지 AI 관련 모멘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다우지수가 장중 4만 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엇갈린 지표와 신중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4월 수입 물가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했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직전주 대비 감소하면서 견고한 고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윌리엄스와 바킨 등 여러 연준 위원들은 발언을 통해서 CPI가 완화됐지만 아직 연준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며 제약적 기조를 더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메타가 EU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아동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1% 넘게 하락했고, 월마트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1분기 실적에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인하 기대를 낮춘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예상치를 뛰어넘은 수입 물가 부담에 상승했고, 유가는 미 상업용 원유 재고가 2주 연속 감소한 영향에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7월은 31%, 9월은 67%대로 높아진 가운데 연준 위원들은 섣부른 금리 인하를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도 지수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물가 지표 확인에 따른 우려 완화, 그리고 금리와 달러 레벨의 하락에 대한 안도감에 종목 장세가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엔 채권 관련된 자료인데요. 앞서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CPI 발표 이후에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돼 있는 자료입니다. 임재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근입니다.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3%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4%를 하회를 했습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도 전월 대비 0.3% 상승을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헤드라인은 3.4, 그리고 핵심은 3.6% 상승을 했습니다. 미시건 기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뉴욕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경계심은 높았습니다. 다만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9월 인하 확률도 전일 65%에서 7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품목별로도 9월 인하 가능성을 지지한 요인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첫 번째 핵심 상품 부분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가격이 둔화가 됐습니다. 두 번째 주거 부분은 여전히 높긴 하지만은 신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대료보다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 부분은 통화 정책의 시차가 다른 부분보다 더 긴 만큼 연준은 신규 임대료 가격 상승률의 둔화를 통해서 9월 인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거자의 서비스 부분도 여전히 높긴 하지만은 주거자의 서비스 물가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향후 가격 인상률 자체는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은 낮았지만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평균 EPS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5월 FMC와 4월 고용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시장에 반영된 추가 인상 가능성은 해소를 됐습니다. 다만 미국채 10년물 금리 4.5%에서 등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물가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4월 물가는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숏보다는 롱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4월 미국 소비물가는 저희의 주장이 좀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시장이 9월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금리가 재차 반등하기 위해서는 9월 인하 가능성이 축소되어야 합니다. 향후 고용과 물가 지표가 중요하지만은 저희는 특히 7월에 발표될 6월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6월에 발표될 5월 고용과 물가 지표가 재차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더라도 7월에 발표될 6월 지표가 전한다면 시장은 5월 지표가 일시적인 강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9월 인하 가능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미국채 금리는 추가적인 하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삼성생명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1만 2천 원으로 5.7% 상향 조정합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1분기 CSM과 CSM 상각률 그리고 일반 계정에서의 부담금리 하락을 실적 전망치에 반영하였고 2024년 DPS 전망치를 4,100원으로 상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지속 가능한 ROE를 기존의 5.7에서 5.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CSM 성장 및 CSM 상각 증가로 인해서 보험 손익 증가가 경쟁사 대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조달 비용 하락이 투자 손익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분기 신계약 판매는 질보다는 규모의 성장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신계약의 그 CSM 전환 비율 하락 역시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생명의 킥스 타겟은 200에서 220 목표입니다. 주주 환원율 재고 속도에 대한 이제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주주 환원율 재고 속도가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게 유지가 된다면 이제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의 투자 매력 하락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6,22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4.8% 상회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반 계정의 이제 조달 비용 감소로 투자 손익이 예상치를 상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험 손익은 30.1% 감소했는데요. CSM 상각이 5.2% 증가하였지만은 산출 기준 변경에 따른 기준효과로 RA 변동이 48.1% 감소하였고 IBNR 관련된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780억 원의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 손익은 11.5% 감소하였는데 지난해 1,370억 원의 일회성 이익의 기조효과 때문입니다. 신계약 CSM은 1.4% 증가했습니다. 신계약 APE가 32.6% 증가하였지만 단기납 종신 그리고 한극 강화, 건강보험 등 저마진 상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신계약 전환 배수가 26%포인트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한해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대한해운 1분기 실적에 대해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액은 홀드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2,300원으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267억 원 나왔고요. 1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를 모두 92%, 80.6%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이유는 이 기타 사업에 포함된 분양 수익 때문인데요. 대한해운은 이제 해운사지만 과거에 그 임대 후 분양 방식의 주택 사업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이번에 되면서 분양 수익이 이제 기타 사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됐고 기타 사업의 영업이익만 558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이 기타 사업 저희의 이익 전망치 대비해서 505억 원이나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망치와 실제 영업이익의 차이는 대부분 이 분양 사업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업에서는 LNG 해운업 쪽에서의 이익이 좀
잘 나왔는데 384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77.5% 증가를 했고 예상보다도 61억 원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LNG 사업은 대부분 이제 한국가스공사나 쉘 같은 특정 몇 개 회사와의 전용선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원래는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나타나는 사업이긴 한데 가끔씩 이제 수익성이 과도하게 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걸 뭐 특이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크선 영업이익이 이제 벌크선 사업이 주력인데 벌크선 영업이익은 YY로 5% 감소를 했고요. 예상을 조금 하회했지만 지난 분기에는 쇼크에 가까운 부문 실적이 나왔었는데 거기서부터는 상당히 정상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에 대한 저희의 판단을 말씀드리면 최근 대한해운의 주가가 17.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도한 저평가 국면에선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주택 사업이라는 부분이 과거에 좀 우려를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익을 창출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이 회사가 이제 선박 투자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축소가 이제 진행되면서 주주가치 제고로 연결될 거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데 반면에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BDI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해서 24.9% 상향한 3,400원으로 제시를 하는데 1분기 추정에서의 오차가 나타난 걸 반영한 걸 제외하면은 별다른 상향 요인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월보 자료가 있고요. 또 사마콘덴서 1분기 실적 리뷰 자료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S 이창민입니다. KB 전기차 월보 5월 발표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대중 고율관세 부과와 IRA 최종 지침 발표로 전기차 밸류체인의 수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 품목 다수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결정을 했는데요. 꼭 필요한 미국의 첨단 육성 산업을 보호하자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고 또한 인플레이션도 의식한 조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의 배터리 부품 소재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IRA 보조금 때문에 비중국산 사용에 따른 메리트가 컸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U 또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를 7월로 예고하고 있어서 국내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움직임과 더불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미국의 커넥티드카에 대한 규제입니다. 전기차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국 자동차 업체에겐 단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한 이제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은 한국 전기차 업체들도 중국산 전기차 부품 사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커넥티드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의 규제 움직임을 고려하면은 저에게 또 좀 복잡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 완성차 업체들의 모빌리티 플랫폼 비즈니스 전환에 큰 어려움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마콘덴서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용 MLCC 수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투자견 바이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25%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17% 수준이고요.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업황의 바닥을 지나서 전 품목 실적이 모두 개선이 되었는데요. MLCC 같은 경우는 전장용, 산업용 수요 확대로 매출이 전분기 대비 19% 확대되었고 DCC도 파리올림픽을 앞둔 가전제품 수요 호조로 28%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5% 증가, 영업이익 3% 증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1분기와 유사한 영업 환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마콘덴서 주가 지난 2개월간 58% 상승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에 사용될 DCLC 공급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AI와 전기차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를 커버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전력용 MLCC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콘덴서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마트 1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박신혜 위원입니다. 이마트의 1분기 실적 리뷰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견 홀드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74,000원으로 8% 하향 조정합니다.
할인점 부문의 가치 산정에 적용한 해외 피어 업체들의 EV, EBITDA 멀티플이 하락한 영향으로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통해 보여준 트레이더스의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 흐름, 프로퍼티의 매출 호조, 이커머스 부문의 적자 축소 흐름은 모두 긍정적입니다. 실적 하향 조정 사이클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 주가는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적 정상화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모습인데요. 할인점 사업의 중장기 경쟁력에 대한 우려, 이커머스 부문의 모호한 사업 전략, 그리고 신세계 건설 관련 불확실성 등이 추세적인 주가 반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합니다. 1분기 연결 매출은 1%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한 471억 원을 나타내면서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영업이익은 109% 상회했습니다. 트레이더스와 자회사 신세계 프로퍼티의 실적 호조가 전사 이익 서프라이즈를 견인했습니다. 먼저 할인점의 기존점 매출은 1.4%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3% 증가했지만 일회성 인건비를 제거했을 때의 영업이익은 12% 증가한 수준입니다. 트레이더스의 경우에 기존점 매출은 7.3%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영업이익은 300%가량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4%포인트 대폭 개선되는데요. 높은 기존점 매출 성장률과 신선이나 델리와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 이익률이 개선된 효과에 기반합니다. 쓱닷컴의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억 원 축소됐고 G마켓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억 원 축소됐습니다. 스타벅스의 매출은 8% 성장했고 원가율 개선 노력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은 60% 증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 기계산업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중국의 굴착기 내수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나 보네요. 정동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4월 중국 굴착기 내수 판매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4월 중국 굴착기 내수 판매 대수는 1,782대를 기록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3.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37,233대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감소했습니다. 업체별로는 현대인프라코어가 796대를 판매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6% 감소했고요. 현대건설기계는 710대를 판매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가동시간은 올해 4월까지의 누적 월평균 가동시간 기준으로 74.4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80.5시간 대비해서는 7.5% 하락한 수치입니다. 신규 판매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비의 가동률 상승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중국 굴착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중국 내 노후 제조 설비와 소비재를 새로운 설비와 제품으로 교체하면서 신규 투자와 소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이구 환신 정책이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지만 정책 시차를 고려할 때 효과를 논의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준비된 자료를 모두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